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한 전반부 강의를 다 마쳤고요. 후반부 강의를 지금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반부 강의는 어떤 거였냐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기획되고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후반부에서는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성장을 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준비했으니까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의 과정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이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그 다음이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실제 실행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제가 다른 강의에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성장 및 확장 전략. 그 중에서 두 번째 생산 개발 운영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 개발 운영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개발된 내용들이, 이 개발된 서비스나 생산된 물품들이 품질이란 것이 있어요. 퀄리티를 관리하는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품 생산과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챕터는 우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좀 이따가.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것들. 이 실제로 막 만들고 하는, 다 만드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우선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하게 보겠습니다. 신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충실히 했다면 사업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검증도 하고 시장 테스트와 프로토타입 제작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전의 테스트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수준으로 업무 레벨을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려고 노래 연습을 하던 아마추어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음반 출시를 앞두고 녹음을 준비하는 것하고 비교한다면, 혹은 유튜브나 틱톡에 업로드하려고 집에서 폰으로 영상을 찍다가 극장에 상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처음에는 반드시 개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일정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우리가 목표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완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개발 조직의 역량 점검과 중간 결과물들의 성과 관리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 강의에서는 참고할 만한 방법론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진행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인 워터폴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폭포가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붙은 이름입니다. 개발 주기를 요구사항 정의,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및 유지 보수 등의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이거는 여러가지 그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쭉 넣는 거죠.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 단계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두 번째는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적응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개발 과정을 작은 주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주기마다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겁니다. 이 방법론은 요구사항이 계속 변동성이 높거나 빠른 시장의 변화가 막 있을 때, 시장이 막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변화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용한데, 사실은 애자일 방법론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도를 100% 맞추는 비즈니스는 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에 또 그리고 시장 변화가 너무 자주 오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많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에서 인제대학교 영상에서 제가 디자인 띵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몇 강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사업 기획 파트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디자인 띵킹은 이 방법론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방법론인데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 또는 공감을 한 후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테스트하는 단계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주요 개발의 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에서 테스트까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론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특히 디자인 띵킹은 소비자의 시각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본 강의에서 소개한 방법론들은 사실은 개발 계획에도 적용되지만 조직의 구성 방법론으로도 활용되는 이론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는 과정이나 조직이 운영되는 원리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로 운영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제품과 서비스 개발 추진 프로세스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 방법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순차적 프로세스인 워터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단계, 요구사항의 분석과 정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품의 기능, 디자인, 사용성 등을 정의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사실은 애플의 아이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을 개발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성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혁신적이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폰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었던 시절에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의 담당자분 얘기를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폰은 아마도 외계인이 만들어 놓고 간 디바이스가 아닐까라고 삼성전자 직원들끼리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그만큼 그들이 뛰어나 보였던 것은 아마도 고객의 높은 만족도가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작. 손에 만져지는 제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지 간에 각각에 해당하는 설계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자인 요소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완성품하고 동일한 어떤 모양, 플레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모형을 만들게 되고 최근에는 아예 디지털로 3D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냥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진짜처럼.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완성품의 외형과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기 위해서 하드 코딩 방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아예 만들어서 시연을 직접 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처럼.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템의 완성 목표가 시각화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사전의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변경 방안들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눈에 본다는 거죠. 눈에 보고서 아니다 맞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야말로 본격적인 제작 단계입니다. 제조나 프로그래밍 등 실제 작업의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인데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 메인 개발 과정에 대한 별도의 디테일한 개발 계획 혹은 생산 계획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드밴스드 플래닝을 하죠. 제품에 따라 양산 시스템에 필요한 생산 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준비로 인한 기간의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필요 항목을 모두 포함한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요리를 할 때도 요리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딱 깔아놓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요리 재료를 이렇게 요리 책 같은 거 보면 그처럼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가는 중간에 다른 것들 항목 찾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품질 테스트와 배포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테스트의 과정과 배포는 별개의 단계인데 둘의 연관성도 좀 있고 해서 편의상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되면 준비된 품질 관리 체계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최종 검수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시장에 배포합니다. 이때 적지 않은 확률로 예상하지 못한 오류나 문제점이 시장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해당 경우에 발생한 오류를 해결함과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개선된 결과물을 다시 배포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소비자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된 자동차들이 초기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테스트 파트의 담당자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고민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본 리콜 사태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프로젝트 참여의 과정에서 제가 직접 알게 됐습니다. 사업의 아이템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로 개발의 과정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프로세스의 완성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 테스트와 수정의 과정을 좀 설명해 볼까요? 자동차 회사의 리콜 사태를 제가 좀 전에 설명했었죠. 앞차트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후에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해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다면 비즈니스의 근간이 아예 흔들려버리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초기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성과 달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까지의 긴 사이클로 볼 때, 이를 준비하는 수많은 노력과 투자가 목적하는 핵심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이 밸류를 금전적인 리워드로 돌려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 만족을 위한 접점에서 발생한 오류는 이 모든 사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투여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식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는 반드시 테스트와 수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프로세스 단계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함 수정 및 재테스트의 3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테스트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는 테스트의 목적, 방법, 일정, 리소스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수행 단계에서는 사전에 정의한 테스트 계획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결함 외에 잠재적인 결함도 식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발생한 결함과 잠재적인 결함이라는 것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발생한 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결함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드러나는 어떤 증상은 사실은 쉽죠. 쉽다기보다는 어쨌든 명쾌하죠. 근데 진짜 명의들은 그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특히 요즘의 의학들은 다 그런 것 쪽으로 가죠. 이게 비즈니스가 희한하게 의학하고도 연결되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고 수정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재테스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수정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 결함 수정 및 재테스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지막 단계가 결함 수정을 하고 테스트는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재테스트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오류가 점점 결함들이 없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테스트와 수정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결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테스트 전체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부의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설정되는 테스트의 방법 자체에 대한 점검의 치밀함이 부족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직접 추진한 사업에서도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스트를 아무리 반복해도 해결이 절대 안 되는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 방법을 설계를 다시 했어요. 테스트 방법 자체를 아무리 같은 테스트를 반복해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오류가 개선을 해도 또 오류가 나오고 또 오류가 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였는데 나중에 아예 테스트 방법을 설계를 다시 해봤더니 테스트의 방법 자체가 너무나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로는 제가 의뢰받은 모 금융사의 금융업체의 소비자 플랫폼을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앱 분석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화면, 네이버 통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건 아니었고요. 제가 했던 회사는 또 다른 금융회사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면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앱 분석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해당 업체의 모바일 금융 앱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복잡한 앱의 페이지 한두 곳에서 프로세스가 완전 무한 루핑이 되는 무한 반복되는 오류가 있음을 제가 두 군데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던 부서 직원이 직접 저한테 자기가 이런 줄 정말 몰랐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던 얘기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이 해당 금융앱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이 오류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소비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오류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요구사항으로 회사에 전달을 해주는 소비자가 계시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고객은 결함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안 하십니다.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우리 상품을 외면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되는 형태가 제일 많죠. 그래서 최종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 사업 담당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좀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